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분석, 연기에 대한 분석, 팔정도에 대한 분석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순서별로 보니까 47번 상류다, 즉 사념처와 관련한 경들의 모음이죠. 47번 상류다의 40번에서 이제 분석경 나오는데, 여기는 또 좀 특별한 주제가 되지요. 염처와 염처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사념처 이러면 네 가지 염처라고요. 삿띠를 확립한다, 삿띠를 힘있게 한다. 그래서 삿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이름의 이 사념처 수행이 그대로 신수신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고, 그런가 하면 사념처라는 것의 기본 개념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념처를 통해서 삿띠가 힘이 써지는 만큼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지혜도 힘이 써지는, 그래서 사념처 수행 하나로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능이 동시에 힘이 써지는, 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념처와 구분해 가지고 염처 수행, 사띠빠타나 바와나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뭐 오늘 독송한 분석경에서는 바로 그 주제죠. 염처라는 말과 염처 수행을 구분하고 있다. 염처가 이렇게 사념처 수행이라면, 사념처를 닦는 거라면, 이제 염처 수행은 무엇냐라고 하니,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또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 부분은 사념처와 동일하죠.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염처 수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간 공부했던 대념처경에서 보면, 대념처경의 대념처경은 사실은 16가지 소분류를 제시하면서 후렴에서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그럴 때 그 후렴이 신수신법 하면에 대해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념처경 후렴에서 안팎으로 안팎에 머문다라는 것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 이 부분이라면, 자라나고 무너지는 이 법에 대한 관찰이 법의 윗바사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염처수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의 윗바사나 그 부분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처, 그리고 염처를 닦는 염처수행, 요것의 의미가 이렇게 사념처 수행으로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를 오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 이제 요 부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염처 수행이므로
사념처라는 포괄적 의미는 염처와 염처수행 이 전체를 포괄해서 말한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은 또 그대로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튼 뭐 요 부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독송한 분석경의 주제고, 염처와 염처수행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내용, 작년에 초기불교 100일 법문에서 6월 19일 날 공부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번 상류타 40 분석경은 염처와 염처수행을 정의합니다. 사념처는 8정도의 정염인데 넓은 의미로는 불교 수행 자체이고, 중간 의미로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에서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경, 분석경은 중간 의미의 사념처를 다시 법의 위파사나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 이전은 염처, 사티파타나, 이후 즉 법의 위파사나는 염처 수행, 사티파타나 바와나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8정도의 정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정정이 깨달음의 전 과정을 의미하지만 10정도에서는 정정에서 정지로 정해탈로 펼쳐서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첫 단계 깨달음인 여실지견과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을 각각 지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8정도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요 그림 여러분 이건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8정도의 구조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그래서 그 필수품이 정견 내지 정념 7개고, 그런 특별한 과정으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이것이 정정이다. 그래서 8정도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 정정이다. 그런데 이 정정이 사선이라고 정의되는데,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있을 때 악한 불선법이 모두 제거되는 건 아니다. 물론 삼매에 들어있으면 상당 부분의 악한 불선법은 제거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 작용하는 많은 불선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했다, 마음이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제거되는 악한 불선법도 상당 부분 있죠. 그러나 8정도는 그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는 길이 아니고 완전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삶의 완성으로 이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삼매에 들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것만 가지고는 제거되지 않는 악한 불선법들, 궁극적으로 가면 탐진치고 번내고 기타 여러가지 족쇄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탐진치고 근본에 번내죠. 이렇게 삶의 내면에서 웬만해선 제거되지 않는 이런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지 삼매가 아니라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할 것이냐, 이제 요 과정, 요게 단지 삼매가 아니라 바른 삼매 네 가지 선, 이렇게 불리는 의미죠.
그 특별함 때문에 필수품을 7가지나 갖춰야 하고. 자, 그럴 때에 바로 이 정정, 바른 삼매가 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그 성취한 삼매의 상태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거를 8정도를 상세하게 펼쳐주는 10정도에서는 정정을 셋으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성취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요 토대가 되는 것을 다시 정정이라 하고, 거기서 첫 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정지에서 여실직연이고, 그리고 마지막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고 완성된 깨달음이 정해탈이죠. 이럴 때에 삼매의 토대 위에서 정지, 여실직연하는 그 과정이 내적인 심에 삼았다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법에서 무상을 보아가지고 여실직연, 정지하는, 그런가 하면 그 여실직연이라는 완성된 사띠의 토대, 사념초의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로 탐의 문제를 해소하고,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의 문제를 해소할 때 정해탈, 해탈직연이라는 완성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 정정이 정정, 정지, 정해탈로 펼쳐져 가지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듯이, 이제 그 앞에 필수품 7가지에서도 사실은 주가 되는 필수품이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정념해서 사념처잖아요.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정진까지의 6가지 필수품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행의 필수품이 정념 사념처죠. 그럴 때 이 정념 사념처도 정정이 3가지로 펼쳐졌듯이 정염도 그냥 염처, 사념처라는 염처로서 사띠를 확고히 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완성까지를 가고, 그 힘으로 법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직연하는 그 정염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를 상세히 분류하면, 염처, 그러니까 정정을 상세히 분류할 때 정정, 정치, 정해탈 해서 포괄적인 정이 앞부분으로 정정 들어가듯이, 정염 사념처라는 것이 다시 요거를 다시 상세히 나눠서 말할 때는 정념 사념처가 그대로 사념처, 염처, 그 다음에 그 성과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보는 이어지는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의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실직연으로, 하나의 성과를 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탈직연으로, 이렇게 가듯이 사념초도 사념초,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에 삼았다, 그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법이라는 성과 위에서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 가는, 요런 구조를 오늘 독성한 분석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런 사티파타나 바와나 염처수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사념처가 기본적으로 여실직연까지 가는 요 과정인데, 그거를 나눠 가지고 내적인 심에 삼았다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사디 발견하는 힘, 요것만으로 가는 그만큼. 그리고 이어서 그 위에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관찰의 과정. 그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집중과 관찰 그리고 느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는 거.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염처는 집중의 관점으로, 염처 수행은 관찰의 관점으로 요렇게 구분해서 나타내주는 47번 삼류따 40번 분석경. 네, 하여간 염처 수행이라는 요 개념은 요경에서만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대념처경의 후렴에서 중심된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거. 그 하여간 대념처 후렴하고 그 대념처 후렴에 대한 그 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경의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상류따 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